안녕하세요.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KIS 학생 여러분. 선택 과목 수업을 맞이하게 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말 매력적이면서 실용적인 과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show me the money. 돈 하면 생각나는 그 과목. 바로 경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 과목의 매력 속으로 쏙 빠져볼까요? 인어공주는 왜 다리를 버리고 목소리를 얻었을까요? 소주와 맥주는 대체품일까요? 아니면 함께할 때 더 좋은 보완제일까요? BTS의 사인은 100장이고 내 사인은 달랑 한 장으로 더 희귀한데 왜 BTS 사인이 훨씬 더 비쌀까요? 경제 과목은 이처럼 우리 주변의 흔한 일상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과목입니다. 경제 과목은 현실 경제의 다양한 현상과 변동들을 파악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론 체계를 실제 생활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현실에 우리가 크고 작게 맞닥뜨리는 경제 문제를 사회 현상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을 탐색하는 이 모든 능력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주요한 개념들을 배우는지 살펴볼까요? 1단원에서는 경제를 배우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2단원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기본으로 미지경제를, 3단원에서는 물가, 실업, 경제성장과 같은 국가 차원의 경제활동인 거시경제를, 4단원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더 중요해진 외국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항들까지 정말 폭넓게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내 일생 동안의 경제생활에서 생애 주기에 따라 계획해야 할 재무 계획에 대한 힌트도 담고 있습니다. 왠지 낯설지가 않죠? 경제 과목은 과거 여러분들이 9학년 사회 2 교과서 3, 4, 5단원 경제 파트, 그리고 10학년 통합사회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거 지식들을 100분 활용해서 경제 수업에 들어온다면 더 알찬 배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과목의 평가입니다. 경제 과목은 한국 교육과정에 편성된 동일한 과목으로 A, B, C, D, E 5단계를 적용하며 90점 이상의 경우 A를 받게 됩니다. 2021년 1학기 경제 과목의 평가는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를 차지하는 1차 지필평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행평가로 진행하였습니다. 교과서 내의 개념들을 경제 기사를 통해 축출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탐구활동, 그리고 매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주요 개념들을 마무리 차원에서 복습하고 함께 학습지를 채워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경제학습지 포트폴리오 및 과정평가, 그리고 2차 지필평가를 대체하여 만들어진 경제개념 문항개발 모든 프로젝트입니다. 경제개념 문항개발 모든 프로젝트는 모두먼들이 모여서 주요한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항을 함께 협업을 통해서 개발하고 이후 그 문제들을 다른 학우들이 풀어보게 함으로 인해서 동료 평가까지 진행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평가 영역이나 내용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되면 앞으로 대학 진학 시 경제 및 경영학과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 마주치게 될 다양한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사회 경제적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여 올바른 결정을 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창의적 인재가 되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제 주체로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책임있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단초를 경제 과목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과목을 수강한 이후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거나 혹은 경제와 관련된 진로를 원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 전체 또는 경제 주체 사이의 선택 및 가격 결정 원리를 연구하고 싶다면 경제학과를, 기업의 경제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기업 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싶다면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팁도 드릴 수 있겠네요. 경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폭넓은 이해, 논리적인 방법으로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법을 배우고 싶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경제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주저하지 말고 경제 과목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은 내년 경제 수업에서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한 KIS 학생들을 만나 뵙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네, 10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에 11학년 학생들과 함께 세계사 과목을 공부했던 주한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계사 과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짧은 영상을 만들었고요. 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기 위함이 아닐까. 세계사 과목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 가지 과목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과목들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과목이 세계사 과목과 연계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 또 장차 세계 곳곳에 여행해 보고 싶은 학생들,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상상력을 키워보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이런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깊은 고민을 담아 재구성해 주실 예정입니다. 2021년 세계사 과목은 강의와 다양한 탐구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2시간씩 블록타임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1시간은 선생님 강의 위주의 수업, 1시간은 학생들 탐구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교 지필평가를 보지 못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오픈북 자기주도 학습 평가를 3차례 이렇게 실시를 했었고요. 또 학생들이 우리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이런 다양한 탐구활동들을 실시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올해 11학년 선배들이 실제로 작업했던 이런 활동 사진들을 좀 보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우리 자기주도학습 평가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했던 화면이고요. 네, 이 화면은 우리 땡땡의 세계사라고 해서 본인이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에 대해서 그 세계사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이런 활동을 했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세계사를 소재로 한 대중예술 만들기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창작 소설, 또 우리 뭐 창작 대본을 만들어준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뭐 라디오 대본, 어린이 연극 대본, 창작 웹툰, 그리고 창작곡을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를 찍은 친구들도 있었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든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별 탐구활동으로 관심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고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도 많은 학생들이 세계사 수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학년 친구들 처음 인사하는 것 같네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정은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선택 교과에 도움이 되고자 과연 세계지리는 어떤 교과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리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지리는 땅을 뜻하는 한자 지와 이치를 뜻하는 한자 리가 합쳐져 땅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땅이라는 곳은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이지요. 따라서 지리는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세계지리는 말 그대로 세계, 지리가 합쳐진 말로 여러 국가나 지역들의 자연환경, 문화, 경제, 정치 등 세계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삶에 대한 공감적 이해 및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이 세계지리 교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세계지리를 살짝 맛보고 왔는데 기억하시나요? 한국 학교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쳤다면 7학년에서는 사회 1, 9학년에서는 사회 2를 배웠는데요.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좀 더 심화해서 배우는 것으로 전혀 세계지리는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생소한 교과목이 아니므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세계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과를 선택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진로와의 연계성을 살펴볼게요. 세계지리와 연관된 진로로는 지리학, 경제경영, 미디어 컨텐츠, 법학, 사회학, 행정, 건축, 농축산, 생명공학 계열이 있습니다. 지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과 유연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학과와도 관련성을 찾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실제 진로와 관련된 세계지리 활동과 생활기록부 작성 내용이에요. 경상계열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세계화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을 이용한 공간적인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미디어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한류 열풍, 축제 기획이나 문화 콘텐츠 개발과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요 대학의 문화 콘텐츠 관련 계열에선 지리교과와 직접 연계된 강좌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건축 분야와 지리학의 관계는 도시 경관으로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어요. 도시 경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탐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지리는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교과 활동과 관련된 기록들은 관련 학과에 진학할 때 전공 적합성과 탐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에서 활동을 통한 성장 과정으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세계지리 교과는 강의식 수업과 학생 활동 및 탐구 활동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필평가는 2차에 한 번, 30%가 반영이 되고 수행평가는 70%가 반영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세계지리 교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는 학생은 선생님께 직접 연락을 하면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할게요. 세계지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선택 과목을 오늘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과목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고요. 이 생활과 윤리는 11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입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몇 장의 사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중국의 한 부모님이 아픈 아이가 달고 있는 생명유지장치를 고가의 비용 때문에 부담하기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유지장치를 떼기 전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유지장치를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떼는 것이 옳을까요? 혹은 그렇다면 이 고가의 비용을 대야 하는 이 유지장치는 누구에게 가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고가의 장치는 국가에 사실은 몇 대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구한테 가야 하는지 이런 분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확진 환자들의 동선을 조사하고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즘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확진자들의 동선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AI가 카카오톡과 같은 이런 대화방들을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뭔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좀 분석해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챗봇이 막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에게 편리하기만 한가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환경 문제와 관련한 그림인데요. 처음에 선생님이 베트남에 와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쓰레기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오래 살았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에게 복지나 권리의 개념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동물 복지, 동물권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들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도 하고요. 세계화가 되면서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혹은 또 전쟁과 같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난민들이 발생하고 이 난민들을 우리 사회에 수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이 다른 여론 때문에 또 갈등을 빚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과 관련된 많은 사회 문제들을 다루어 보는 것이 바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의 특성입니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하는 과목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또 다른 문제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생활과 윤리 과목은 다른 교과목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7학년과 8학년은 도덕, 그리고 10학년 통합사회, 그다음에 12학년에서 배우게 될 윤리와 사상 과목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과 같은 다른 사회 관련 과목들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예술 등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는 모든 과목과 관련이 있는데요. 앞서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과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영역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공학,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공을 포괄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이번에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틀을 가지고 접근하고 분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생활과 윤리에서는 가장 먼저 그 이론적인 틀부터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세상이 굉장히 달라 보일 텐데요. 그 다양한 안경, 여러분들이 낄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안경을 바로 이 윤리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이 동양윤리사상뿐만 아니라 서양윤리사상의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덕윤리와 같은 이런 서양윤리사상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배우면서 앞으로 다루게 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어떤 틀의 안경을 끼고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 틀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는 생명이라던가 사회라던가 과학이라던가 문화라던가 평화라던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내용 요소에서 보시다시피 삶과 죽음, 사랑과 성, 직업, 청렴, 사회정의, 국가, 시민 이런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과학, 정보, 그다음 자연과 같이 이런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도 다루고 있고요. 예술과 대중문화라던가 의식주, 패션 이런 것들, 그다음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좀 베트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을 다문화 사회의 윤리라던가 그다음 더 우리 이 시각을 넓혀서 민족과 지구촌 평화와 같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서 살펴봤던 처음에 배웠던 다양한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분석하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2021학년도 2학기, 그러니까 다가오는 2학기죠. 다가오는 2학기에 11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업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들이 참여해서 직접 탐구하는 활동이 주를 이룰 것이고요.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은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의 지필평가와 80%의 수행평가로 평가를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요. 대부분의 수업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탐구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행평가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개념탐구학습,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학습, 이 프로젝트 학습은 조사 발표와 토론, 글쓰기, 실천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하고 글쓰기, 실천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2학기에 등교 수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2020년 작년에는 이 수행평가 비중이 좀 낮고 30% 정도, 지필평가가 70% 정도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비중이 좀 달랐거든요. 이런 평가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업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이 배정되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이 그 해에 이 생활과 윤리를 맡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선택의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배운다면 과연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어떤 학과를 공부하는지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교과와 여러분들이 전공할 학과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일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직접적으로 도덕윤리학과나 윤리교육과나 윤리문화학과나 이런 학과들과도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철학과, 정치학, 철학, 윤리학보다 좀 넓은 철학과 이런 데도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은 이 생명의료를 다루고 있는 의학대학이나 의학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전부 이 의료윤리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서 그 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겪게 될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각 과마다 요즘은 윤리학을 배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과, 이과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진학할 모든 학과와 이 생활과 윤리는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직업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도덕윤리교사가 되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방법일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방송작가나 소설가, 신문기자 이런 사람들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나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환경단체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이 생활과 윤리 과목을 배운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봐왔던 것처럼 생활과 윤리는 굉장히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탐구하고 생각해보는 이런 과목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어 오고 전통적으로 많이 토론했던 그런 주제들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AI라던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탐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전공과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과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앞에서 다루어드린 것처럼 생명과학이라던가 공학이라던가 이학이라던가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던가 그다음 대중문화라던가 대중예술이라던가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포괄해서 다루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을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다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 전공을 선택을 잘 못했다. 나는 아직 뭐가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도 이 생활과 윤리 과목을 신청해서 좀 같이 해본다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다 다루어 보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구나, 어떤 데 흥미가 있구나 라는 이런 흥미와 재능과 소질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과 윤리 과목을 안내해 드렸고요. 네,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학년 친구들.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정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12학년 교과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국지역의 이해는 어떤 교과인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의 이해는 한국에 있는 교과목인 한국지리를 우리 학교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교과입니다. 지리는 땅을 뜻한 한자 지와 이치를 뜻한 한자 리가 합쳐져 땅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땅이라는 곳은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이지요. 따라서 지리는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 인간 생활 전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중 한국 지역의 이해는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세계화, 지역화에 필요한 지리적 안목을 기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애정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한국 지역의 이해를 살짝 맛보고 왔어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7학년에서는 사회 1, 9학년에서는 사회 2를 배우는데요. 중학교 사회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학교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한국이라는 공간에 적용하여 좀 더 심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또한 자연지리와 관련된 내용은 세계지리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11학년에서 세계지리를 배운 친구들은 더 쉽게 한국 지역의 이해를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어쩌면 베트남에서 태어나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방학 때 잠깐 여행으로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 지역의 이해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외학교의 특성상 한국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과 적합한 수준으로 재구성해서 교과서보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한국 지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매 시간 한국 지역으로 가볍게 여행을 가는데 정작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입시와의 관련성이 걱정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인간 생활을 다루는 지리는 모든 것들과 유연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학과 및 계열과도 관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지리학, 지리교육, 환경과학, GIS, 관광학과 관련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경상계열, 미디어 컨텐츠, 법학, 사회학, 행정, 건축, 농축산, 생명공학 등 다양한 계열로 진학을 할 때 지리교과를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한국 지역의 이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과 활동 결과에 따른 생활기록부 내용이에요. 한국 지역의 이해에서 다루는 지역 문제, 젠트리피케이션은 정치외교와 법학 계열, 지역의 개발로는 행정계열,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은 사회학 계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업의 변화와 4차 산업에 따른 서비스업의 공간 변화 등은 경상계열과도 연관이 있어요. 대학에서는 지리학이 도시지리, 경제지리, 정치지리 등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유연하게 연결되는 교과의 특성상 한국 지역의 이해 교과활동 기록들은 관련 학과를 진학할 때 전공 적합성을 살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에서 활동을 통한 성장 과정을 소개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1년 한국 지역의 이해 교과는 강의식 수업과 학생활동 및 탐구활동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지필고사가 치러지진 않았지만 원래 계획은 지필은 2차에 한 번 40% 반영, 수행 60% 반영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한국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우리는 왜 한국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장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제대로 알아야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지역의 이해를 통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이 나고 자란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한국 지역의 이해 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는 학생은 선생님께 직접 연락을 하면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역의 이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과목은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고요. 이 과목은 12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입니다. 오늘 저의 안내가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 선택에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 누군 줄 알 것 같나요?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공자, 노자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중에서 이 네 사람, 노자를 제외한 네 사람은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로 추앙받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알 것 같으세요?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칸트, 롤스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틀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사상가 혹은 철학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리아사상이라는 과목입니다. 율리아사상이라는 과목은 한국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을 모두 다 비교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과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깊은 눈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리사상 과목은 다른 교과와도 연계성이 깊은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7학년, 8학년 도덕 뿐만 아니라 10학년의 통합사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혹은 선택하게 될 11학년의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과도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학년 생활과 윤리를 배웠다면, 선택했다면 윤리와 사상을 함께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학년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과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은 내용상으로 한 30% 정도가 겹쳐져 있고요. 중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사실은 수많은 이 사상들을 토대로 해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를 배웠다면 윤리와 사상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사, 경제, 정치, 법 이런 사회 관련 모든 과목들과 윤리와 사상이 관련이 있고요. 고전과 관련된 국어 과목들도 모두 윤리와 사상과 관련이 있는 과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봤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어낸, 저작해놓은 저작물들, 책들 이런 것들이 다 윤리와 사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윤리와 사상 과목을 좀 한마디로 정의해보자 라고 얘기한다면 철학, 윤리학, 교육학, 종교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이런 인문학과 사회학 과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합니다. 네, 그리고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윤리사상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인데요. 윤리사상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배운다면 사회사상에서는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사회인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혹은 사상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생각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윤리와 사상 과목이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되어 오고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예시는 불과 이번 학기에 12학년 학생들이 해왔던 수업과 평가 예시고요. 다양한 학생 참여 탐구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하고요, 조사 발표도 하고요, 모둠 활동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요. 이런 활동들이 주가 이루고 그 다음에 이 활동들과 관련된 사상가들의 이론은 선생님의 강의로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필평가 30%, 그다음 수행평가 70%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지필평가를 수행으로 모두 변경해서 100% 수행평가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윤리학 사상은 사실 올해 처음 생겼던 과목이고요. 그래서 올해 100% 수행평가가 처음 진행된 것 이외에는 사실 수업이나 평가 예시가 우리 학교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교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올해 해왔던 이런 수행평가나 수업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윤리학 사상 과목이 어떤 학과나 어떤 전공과 관련이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기도 해요. 이 윤리학 사상 과목은 직접적으로는 철학과나 윤리학과, 그다음에 윤리교육과 이런 과목들과 관련이 있고요. 좀 간접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문사회 계열의 거의 모든 학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들의 인문사회 학문, 인문사회과학 학문과의 거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을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공에서 좀 기초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직업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직업들과 관련이 있고요. 만약 윤리학 사상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고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나는 참여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와 같은 이 삶에 대한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과 상관없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궁금하다,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윤리학 사상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좀 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전공의 배경적인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상가들이 해놓은 질문들과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때문에 논리력을 기르거나 혹은 사고력을 기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던가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또는 앞으로 나는 좀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도요, 이런 학생들에게도 아마 윤리학 사상 과목이 비판적인 사고력, 탐구력, 논리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윤리학 사상이라는 과목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궁금한 점이나 또 질문이 있으면 다음 질문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의문점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11학년 학생들과 함께 동아시아사 과목을 공부했던 주한석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아시아사 과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 짧은 영상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동아시아 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동아시아사 과목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 그리고 앞으로 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될 이런 학문들과 관련이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과목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에 장차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동아시아사 과목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우리 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이런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또 깊은 고민을 담아 새롭게 재구성해 주실 예정입니다.
2020년도 동아시아사 과목은 강의와 다양한 탐구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어떤 중요한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2차 지필평가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이런 수행평가를 실시했었는데 우리 선배들이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탐구활동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선 개인별 주제 탐구활동으로 이렇게 다양한 동아시아사 속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이제 각자 발표를 하면서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사를 소재로 한 대중예술 작품 만들기라는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병자호란을 소재로 소설을 쓴 친구도 있었고, 네, 이렇게 베트남의 건국 신화를 소재로 창작 대본을 만든 친구도 있었고요. 네, 우리 동아시아사 속의 상나라의 달기와 우리 주왕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렇게 웹툰을 만든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작 음악을 연주곡을 만든 친구도 있었고요. 친구가 만든 연주곡을 배경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세계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미 한번 소개한 내용이죠. 네, 그러면 2022년도에도 많은 학생들이 동아시아사 수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IS 학생 여러분. 사회문화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과목이 인간과 사회라는 명칭을 가졌던 걸 아시나요? 사회문화 과목은 나와 너, 인간과 세상 등 우리가 겪는 모든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렇기에 사회문화 수업 속에는 흥미로운 우리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자살을 사회문제로 해석해낸 사회학의 아버지 듀르켐의 이론. 범죄와 일탈은 개인의 잘못보다는 그 잘못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만들어낸다는 낙인 이론. 또한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꾸었던 유명한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계급이론도 사회문화 수업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기대되시죠? 사회문화 과목의 교육 목표는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구 방법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사회문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 문제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논리적 사고와 실천적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 양식에 기반한 대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민주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회문화 과목에서 다루게 될 주요 개념들입니다.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합해서 만들어진 과목인 만큼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나오는 용어들이 다소 낯설 수 있겠으나 위의 개념들은 7학년과 10학년 사회 1과 통합사회 교과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두 접해볼 수 있는 친숙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수강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과목의 평가입니다. 한국 교육과정에도 편성된 동일한 과목으로 A, B, C, D, E 5단계를 적용하며 9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A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1학년도 사회문화 과목의 평가 계획입니다. 지필평가는 30% 반영되며 학기에 한 번만 치르게 됩니다. 나머지 70%는 수행평가로 진행되게 되며 매일 시간, 과정평가가 반영되는 포트폴리오가 20%, 사회문화 주요 개념에 대한 찬반 토론, 그리고 그 찬반을 바꿔서 다시 토론하는 교차 토론 평가와 시대적 상황으로 이슈가 되는 개념을 주제로 사회문화 현상을 발표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 영역 및 내용은 시기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연구 설계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회현상의 이해를 위한 통계 분석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될 다양한 사회현상,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관련 직업, 관련 학과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스펙트럼과 더 넓은 기회를 열어갈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되는 수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문화는 사회학과 문화인류학, 사회복지학의 기초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사람 및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낯선 사람들 및 문화에 많은 흥미를 가지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수준 제고에 대해 배워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정말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런 학생들과 함께 열정과 재미가 넘치는 사회문화 수업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